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일단 유의사항 보시면요. 본인 시험 시간이 있죠. 지금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본인이 뭐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본인 응시표 상단에 보면은 시험 장소 해서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 오전이면은 몇 시까지입니까? 9시 반까지 입시 완료해 주셔야 되고, 오후면은 2시까지 입시 완료를 해주셔야겠죠? 시험 시간은 이제 90분이에요. 원래는 뭐 1, 2교시 나눠 쳤는데 지금은 90분 연달아서 보고요. 90분 동안 먼저 쳤다고 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 그래서 화장실이나 갔다 오시는 거 미리미리 좀 잘 갔다 와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험장에 주차가 안 되거든요.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주차가 어려울 거니까 대중교통 혹은 누군가에게 이제 좀 데려다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영주차장 섭외를 하셔야 될 거예요. 미리 찾아보시고 공영주차장에 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물 보시면요. 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아무거나 필참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응시표 챙기셔야 되고, 학원에서 아마 챙겨줄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원서 접수하신 분들이라면 응시표는 본인이 알아서 출력을 해 가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코로나 자가문진표와 수정용 테이프는 본인이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은요, 선생님들께서 지참하지 않으셔도 학교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니까 챙기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그럼 코로나 자가문진표랑 수정용 테이프가 뭐냐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문진표 저희는 벌써 다 나눠드렸는데, 자, 코로나 자가문진표는 본인이 이제 코로나 감염 관련 증상이 있는지 여부, 혹은 뭐 해외에 갔다 왔는지, 그 다음 지금 PCR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현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언제를 기준으로, 시험 당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당일 2월 19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가문진표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지 아마 아니오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다, 혹은 해외여행 갔다 왔다, 그리고 아니면 지금 PCR 검사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아니면 뭐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학원으로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바로바로 알아보고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바로 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인적사항을 이제 적어주시고, 응시번호 뭐 3534 땡땡땡땡 있겠죠. 그 다음에 이름, 본인 홍길동 이렇게 적어주시고, 생년월일 69년 2월 20일생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성일은 2월 19일이라고 반드시 적으시고, 성함 홍길동 해서 사인까지 해서 들고 가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시험장에 들어갈 때 학교 앞에서 발열 체크를 하겠죠. 발열 체크를 하면서 이 자가문진표를 딱 제출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열 체크를 하기에 줄이 항상 엄청 길게 서 있을 건데, 그때 이거 꺼내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응시표는 보여줄 필요 없어요, 학교 들어갈 때. 그러면은 이 자가문진표를 제출을 딱 하고 학교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시험실이 몇 시험실인지, 뭐 1에서 3시험실은 1층, 2에서 5시험실은 2층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가시다 보면, 자, 시험실 앞에 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좌석표가 붙어 있죠. 선생님 자리가 어딘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문진표를 미리 못 챙겼다, 그럼 학교 앞에 가면 있거든요. 근데 번거로울 수 있어서 미리 뽑아서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수정용 테이프는,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체크를 하잖아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체크를 하면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를 챙기셔야 되고, 수정 테이프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생긴 요런 친구를 체크를 해두셨다가 사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땡소
혹은 뭐 문구점 가셔서 뭐 비싸면 2,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게 테이프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연습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꾹 눌러서 지우는 거구나 하고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정 테이프를 안 써보신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서요.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안 들고 가셨다 그래도 괜찮아요. 손 들어가지고 감독관한테 시험 치다가 중간에 아 나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오셔서 테이프를 빌려주시거나 직접 해주시거나 하실 수 있는데 빌려주셨을 때 또 못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방카드 작성하는 법인데요. 다방카드 작성은 이제 응시표 상단에 보면 본인의 응시번호가 있을 거예요. 응시번호를 보고 적으시면 돼요. 다방카드 언제 작성하냐면요. 자, 입실 완료 시간 오전이면 9시 반이겠죠? 이건데 딱 종이 땡하고 치면 대기를 할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감독관 선생님께서 다방카드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면 시험 시작하기 전에 다방카드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쓰라고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헷갈리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감독관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확인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만든 예시 포맷이거든요. 다방카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교시는 어차피 지금은 한 교시에 모든 시험을 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홀수형, 짝수형은 문제 유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 배치를 약간 다르게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홀수형, 짝수형 결국은 같은 난이도의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문제집을 받고 제일 앞에 표지에 보면은 홀수인지 짝수형인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응시번호 끝자리가 홀수다. 그러면은 홀수 문제집을 받으실 거고요. 본인 응시번호 끝자리가 짝수다. 그러면은 짝수 문제집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형 체크해 주시고 본인 성함 적으셔야겠죠. 아까 홍길동이었으니까 홍길동 이렇게 크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딱 칸에 맞게 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호는 3534 자, 11234 예컨대 이렇게 내 응시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그렇게 치면 3이면은 3에 대응하는 숫자에 체크를 이렇게 동그라미에 색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5면은 5, 3이면은 또 3. 요렇게 다 채워주시는 게 본인의 이제 그 응시번호가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체크를 해서 이게 내 답안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종이 땡 치면 10시면 10시겠죠? 오전이면 10시겠죠? 땡 치면은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세요. 문제를 다 풀고 마킹을 할까요? 마킹을 하면서 문제를 풀까요?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풀고 마킹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미리 해보면서 본인이 어떤 게 더 편하는지를 한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그래도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해보시고 모의고사를 아마 학원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 시간에 조금 연습을 여러 번 해보면서 내가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은지 이론 실기 중에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합격 커트라인인데요. 자, 합격 커트라인은 60점이에요. 근데 60점인데 이론 실기 각각 60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1에서 35번까지가 이론이죠. 그것 중에 35문 중에 21문제 맞으셔야 되고 실기가 36번부터 80번까지죠. 그것 중에 27문제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60점을 맞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디를 많이 틀리는지 알 거예요. 시험 직전에는
내가 많이 틀렸던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론이랑 실기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론은 잘 아실 거예요. 대체로 뭐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질병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내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 전달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온다면, 실기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뭐 무거운 물체를 들 때 올바른 자세는 하고 그림이 나온다든지, 휠체어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순서 뭐 기니디리 해서 예제를 고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요런 거와 같이 뭐 삼김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실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을 문제에 옮겨놓은 게 실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기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실기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더 어려운 거는 이론일 수 있어요. 그러니 고루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은 각각 60점을 맞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가 문제집을 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날 저녁 8시쯤 되면 공식 답안이 올라와요. 공식 답안을 보고 채점을 해보시면 내가 합격인지 아닌지 대체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이제 너무 답을 오래 기다리고 계시지는 마시고 한 8시쯤 되면 학원에서 뭐 답안을 보내주든지 할 테니까 아마 그 답을 보시고 매겨보시면은 본인의 합격 여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일정도 궁금하잖아요. 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되냐? 자, 시험이 지금 2월 19일이었죠? 자, 합격자 발표는 3월 8일입니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날 뭐 오후 정도까지는 개별 카톡이 다 갈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날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 발급은요, 이제 합격자 발표가 3월 8일이죠. 그때로부터 이제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최소 한 달이에요. 최소 한 달.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니까 너무 본인이 급한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독촉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라. 뭐 시험을 치고 자격증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일주일 만에 전화 오셔가지고 자격증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하면 발급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한 1,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점을 알고 조금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 일정은 이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2022년 5월 14일, 저희 시험은 항상 토요일이죠. 2월, 5월, 8월, 11월 매년 이렇게 시험이 있어 왔고요. 자, 원서 접수는 3월 11일부터 3월 18일이니까 2달 전에 원서 접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시험 접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이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리고 시험장 공고는 4월에 나고요. 합격자 발표는 5월 말. 그러니까 5월 말로부터 한 달에서 2달 정도 또 자격증 발급까지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 시험을 응시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6월 말이나 7월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응시 수수료는 교육비와는 별도로 32,000원 이렇게 있죠. 자, 지금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시험 안내 사항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다음부터 올라오는 영상은 저희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올 법한 부분들을 요약 정리를 하고 문제도 좀 같이 풀어보고 짤막짤막하게 파트별로 다 짚어보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고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